Hola a todos, bienvenidos a este curso. Soy Xenia, vuestra profesora de español.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셰니아입니다. 스페인어 진짜 학습지 버전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 학습지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Día 1, Estudio en la Universidad 시작해 볼게요. Vamos! 오늘은 첫걸음에서 살펴봤었던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관사가 안 쓰이는 경우 무관사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강세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맛보기 예문들 살펴볼게요. Hay un hombre en el parque. 공원에 한 남자가 있어요. El hombre es alto. 그 남자는 키가 크고 y guapo. 잘생겼어요. 이 guapo,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에서는 사람에게 guapo, guapa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건에 대해서 예쁘다고 얘기를 할 때는 bonito, bonita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중남미의 경우에는 bonito, bonita를 사람 및 사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nemos un gato y una tortuga. 우리는 고양이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가 있어요. El gato es blanco. 고양이는 하얀색이고 y la tortuga es verde. 거북이는 초록색이에요. Yo soy director de cine. 나는 영화 감독이에요. Soy un director de cine famoso. 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Picasso es español.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Él es un español muy conocido en el mundo. 그는 세계에서 매우 잘 알려진 스페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비교해 볼게요. 첫걸음에서 이미 모두 배우고 넘어왔었죠? 스페인어는 명사 앞에 관사라는 게 붙습니다. 관사는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졌어요. 부정관사는 un, una, unos, unas. 정관사는 el, la, los, las로 성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관사와 정관사 각각 언제 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부정관사는 문장에 처음 등장하는 대상 혹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명사 앞에 사용하고요. 정관사는 반대로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거나 상황상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유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부정관사는 수량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una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복수가 되면 몇몇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쓰임을 비교하는 것보다 관사를 언제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관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사가 언제 안 들어가냐? 바로 세르 동사 다음에 직업, 국적, 종교, 정치적 사상 등이 등장할 때 그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La madre de Lucas es profesora. 지금 세르 동사와 함께 profesora,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관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Picasso es español. español, 스페인 사람, 국적이 들어갔고요. Somos budistas, 불교 신자,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사가 들어갈 수 없고 마지막으로 Mis amigos son socialistas. 소시알리스타, 사회주의자라는 정치적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 관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과 함께 세르 동사가 등장함에도 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언제냐?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La madre de Lucas es una profesora estricta. 아까와 동일한 문장인데 지금 뒤에 형용사가 생겼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가 생겼고요. 밑에도 Picasso es un español famoso.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세규칙 확인해 볼게요. 이미 첫걸음에서 강세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이중모음에서의 강세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어의 모음은요. 우리 다 같은 모음이 아니라 힘이 센 모음들이 있고요. 힘이 약한 모음들이 있어요. 아, 에, 오는 힘이 세다. 그래서 강모음. 이 우는 힘이 약하다.
해서 양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강모음과 양모음 혹은 양모음끼리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게 합해져서 이중모음, 즉 한음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래 예시들 살펴볼게요. jueves라는 단어는 음절이 jueves가 아닌 jueves 이렇게 이음절로 끊깁니다. 우가 약하고 애가 강한 모음이다 보니까 한음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세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갈 건데요. 우와 애 중에 애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애를 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밑에 viernes 마찬가지예요. 음절이 viernes로 끊기고요. 에세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이와 애 중에 애가 세기 때문에 애가 강세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은 약한 모음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강세를 줘야 할까요? 이중모음이 있는 음절에 강세가 가면서 두 모음이 모두 약한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모음이 강세를 가져갑니다. 즉 우이다 라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는데 둘 다 약해요. 그런데 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세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밑에 미우다 라는 단어에서도 이와 우 중에 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우가 강세를 가져가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모음과 강모음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강한 것들끼리 가면요. 음절을 같이 나눠 쓸 수가 없어요. 즉, 다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중모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레아, 3음절로 끊기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에를 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대화문을 통해서 오늘 복습한 내용 살펴볼게요. Hay un coche en el jardín. 정원에 자동차가 한 대 있어. 지금 처음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Es tu coche? 네 자동차야? No, es el coche de mi hermano.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아니, 내 동생 자동차야. No lo conozco. 나는 그를 몰라. ¿En qué trabaja? 무슨 일을 해? Él es estudiante. 그는 학생이야. 여기에 지금 세르와 직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에 관사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Estudia en la universidad.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 그 동생이 다니는 대학이겠죠. 그래서 명확한 대상으로 정관사를 사용을 하고요. Pero él no es un buen estudiante. 하지만 그는 훌륭한 학생은 아니야. 지금 estudiante를 buen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복습한 내용들을 연습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 정관사 혹은 부정관사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hay niño en la calle. 아이가 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niño는 문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un niño, 부정관사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 niño está triste. 아이가 슬퍼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라서 정관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No sabe, 알지 못해요. ¿Dónde están sus padres?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2번, quiero limonada. limonada 하면은 레모네이드입니다. 나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원해. 여기서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정해진 바로 그 레모네이드를 원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정관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Tengo mucha sed. 나는 목이 많이 말라. 3번, hermanos de mi padre. 아빠의 형제들은 son mis tíos. 내 삼촌들이야. unos를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unos를 쓰게 되면은 몇몇 형제들만이에요. 근데 아빠의 형제들이면 모두 다 삼촌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골라서 los hermanos de mi padre son mis tíos. 아빠의 형제들은 내 삼촌들이에요. 가 답이 되고요. 4번, no debemos usar.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móvil, 핸드폰을 en el cine, 영화관에서. 뭐 핸드폰 하나만 사용하면 안 돼요. 두 개는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정관사 선택해 줄 거고요. 5번, tengo, 나는 가지고 있어요. buena noticia, 지금 noticia, 소식이라는 명사를 buena,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사용해 줄게요. tengo una buena noticia, 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voy a ir a España este verano, 나 이번 여름에 스페인에 가.
2번, 사라가 에리카를 소개하는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관사를 쓰세요. 정관사와 부정관사 구분해야 되고요. 그런데 관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Mi amiga Erika, 내 친구 에리카는 tiene, 가지고 있어요. loro, 앵무새와 그리고 gata, 고양이를. 지금 이 앵무새와 고양이는 문장의 처음으로 등장하므로 앞에 부정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Tiene un loro y una gata. 그 다음 loro, 앵무새는 tiene muchos colores, 색이 많아요. 즉 알록달록하고요. Y su nombre es Bella. 그 앵무새의 이름은 베야예요. 앞에서 등장했던 앵무새이기 때문에 정관사 써서 el loro가 됩니다. 밑에 gata 마찬가지요. 앞에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La gata es muy pequeña. 고양이는 매우 작고요. y cariñosa. 애교가 많아요. 5번에 Padres de Erika, 에리카의 부모님은 trabajan mucho,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 에리카의 부모님은 유일한 대상이겠죠? 에리카가 부모님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므로 정관사를 써야 됩니다. Pasamos mucho tiempo,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요. juntas, 함께. 에리카는 española,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 경우에는 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르 동사와 함께 국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Ella también es, 그녀도 estudiante como yo, 나처럼 학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르 다음에 직업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Conozco muy bien, 나는 매우 잘 알아요. 누구를? Padres de Erika. 앞에서 봤었죠? 에리카의 부모님, 유일한 대상이므로 그리고 정해진 대상이므로 정관사 쓸 거고요. Ellos son, 그들은 profesores. 이번에도 직업이 나왔네요. 그들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관사 들어갈 수 없습니다. Su padre es, 그녀의 아버지는 profesor simpático. 상냥한 선생님이에요. 아까 전과 같이 세르와 직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뒤에서 상냥한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사용해서 un profesor simpático가 되고요. Pero su madre,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es profesora muy estricta,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래요. 여기에서도 선생님을 뒤에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정관사 사용해서 una profesora estricta가 돼요. 마지막, 강세를 넣어야 하는 부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먼저 음절 끊어야 되겠죠? 라, 사, 나, 오, 리아.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해당하는 오 부분에 강세가 가야 되고요. 2번, 엘, 라, 호벤. 음절 끊었을 때 호벤인데 우리 강세 규칙에서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자음 중 에네와 에세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간다고 했습니다. 에네로 끝나기 있기 때문에 오의 강세가 가야 되고요. 3번 엘 오텔. 오텔, 엘레로 끝나죠? 엘레는 아까 얘기했던 모음도 아니고 에네도 에세도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음절 에의 강세가 갑니다. 4번 엘 에스파뇰. 여기도 마찬가지 엘레로 끝났죠. 자음 에네 에세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라서 오를 길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5번 엘 모빌. 이렇게 틸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게 읽어달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틸데가 있는 부분을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el los jueves.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jueves 이렇게 음절이 끊기겠죠? 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모음인 에와 함께 가서 이중 모음이 됩니다. 에세로 끝나는 단어라서 뒤에서 두 번째 강세가 오는데 우와 에 중에 힘이 더 센 에가 강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난 첫걸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복습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Hasta luego!